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를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들 하시면 체크 가능하시고요. 양식은 요거 오늘 아침에 나갔었던 전체 표였는데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휴방할 때도 올라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 뭐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놨어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 다 드리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제 한 주 마감이 되는 날인데 다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면서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 마이애미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템파베이 마이애미. 자, 오늘 양 팀의 2차전을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템파베이가 사실 뒷심 싸움에서 경기를 지고 왔어요. 오늘 템파베이가 총 4이닝을 불펜으로 막으면서 실점이 9실점이 있었고요. 최근 템파베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불펜 구간에서의 핵심 코어들이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베이커가 확실한 클로저의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불펜 ERA가 7.71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 뭐 과부하도 있고요.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이 드류 나스무센이 등판을 하는데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한 구위라든지 땅볼 유도 능력이 되게 좋은 자원인데, 라스무센도 최근에 정타 비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이닝 이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스태미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마 내일 조금 빠르게 불펜 운영이 강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투수 운영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미의 선발은 유리 페레즈 등판합니다.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구속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제 구위도 되게 강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뭐 볼끝이라든지 무먼트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뭐 페스트볼의 타이밍이 괜찮은 팀들이 만났을 때는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155kg짜리 이상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페레즈의 구위를 이겨낼 수 있는 뭐 펀치력도 좀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공이 조금 몰려도 구위로 저는 페레즈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 경기장 자체도 트로피카나 필드라는 또 투수 구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구간에서는 오히려 페레즈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고 싶고요. 불펜 구간에서는 마이미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게임 정도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미 프렌 또는 역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싱턴 볼티모어 볼게요. 워싱턴 볼티모어. 자, 워싱턴이 1차전,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내일 경기 수입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내일 매치업 상대는 브래든 영이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패스볼이 되게 좋아요. 볼끝도 되게 좋은 편이고 패스볼이 좋은 편인데 사실 구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삼진 능력은 좀 떨어지고요.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 워싱턴도 이제 페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고요.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최근 5경기 2할 오픈 구리 팀 타율에 홈런 12방 타율감이 되게 괜찮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도 7득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시즌 평균 득점도 리그 전체 1위기도 하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 타율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브랜든 영으로 워싱턴의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 마이스 마이콜라스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9번의 등판에서 36이닝 동안 42피안타, 피홈런 9개, 볼넷 13개 내주면서 1.53의 WHP와 7점이 넘어가는 ERA 기록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죠.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제구 능력이 강점인 선발인데 이번 시즌 전체적인 구종 밸류가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빙볼도 최근에 공략을 당하면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무빙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워싱턴도 조금 빠르게 불펜이 강요되는 날은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잘 안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순수 화력은 워싱턴이 좀 앞서 나갈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상성에서의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뒷심 싸움에서 조금 따라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그런 경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스 이번 시즌 9번 등판에서 50이닝 동안 0.64의 WHP와 1.98의 ERA, 필러 같은 경우에도 4경기 등판해서 24.2이닝 동안 0.93의 WHP와 2.5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양 팀의 지금 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사실 뭐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누구 만나서 털리고 왔죠? 오늘 산체스 만나서 9이닝 무득점 완봉패를 또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빠따이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보다는 양팀의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최대한 안정감 있게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필라는 오늘 불펜 아꼈죠. 이제 산체스가 완봉승 찍어주면서 불펜도 아끼고 왔다 보니까 초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 드려볼게요. 뭐 내일 PNC파크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도 뭐 이제 투수전에 대한 약간 흐름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지표고 어쨌든 뭐 저는 1점차 승부 내지는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접전 저득점 경기 정도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애틀란타 보스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조금 리스크가 명확한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애틀란타 선발 그랜트 홈즈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3피치 유형인데, 좌타자 상대로 좀 약해요. 좌타자 만났을 때 출루율이 좀 높고요. 이번 시즌 생각보다 볼도 되게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커맨드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이제 브라이언 벨로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무빙볼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애틀란타도 무빙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이번 시즌 분명히 타선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보선이 낮 경기에서 되게 강했거든요. 이번 시즌 보선이 데이게임에서 팀 OPS가 0.748, 리그 전체 6위까지 올라와 있는 팀이라서 아마도 이거 좀 접전 화력전 게임 정도? 애틀란타의 일방적인 게임보다는 접전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보선 플랜이라든지 내지는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선 플랜 내지는 8.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클리브랜드와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브랜드, 신시내티. 자, 요거는 솔직히 이제 클리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신시내티 선발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명확하게 잘 못하고 있어요. 148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조금 단조로운 레파토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빙볼이 역할이 안 되면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좌타자 만났을 때 싱커가 난타를 당하는 수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라인업 구성을 뭐 콴이라든지 라미레즈, 드로더, 만자르도, 슈니먼까지 아마도 이제 스위치 히터 포함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좌타 라인으로 아마 전진 배치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싱어에 대한 기대치는 최대한 좀 낮게 냉정하게 좀 조기 강판 가능성까지 저는 좀 열어둘게요. 싱어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그리고 사실 신시내티가 최근에 불펜도 뭐 과부하도 있었고요. 불펜 이어리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8.02까지 또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서 투수 운영 난이도 진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브랜드 선발은 개빈 윌리엄스 등판합니다. 15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직선 구종 밸류 나쁘지 않고요. 최근 9위도 나쁘지 않아요. 뭐 신시내티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얘네가 사실 낮 경기에서 좀 약하거든요. 낮 경기 팀 OPS가 0.690, 리그 전체 21위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원정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순수 화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컨디션에서 클리브랜드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은,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클리블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내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클립을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내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토론토 볼게요. 디트로이트 토론토. 자, 양 팀이 1차전, 2차전 1승씩을 챙기면서 내일 위닝 시리즈를 위한 3차전 대상 경기입니다.
1차전, 2차전 되게 접전으로 흘러가기도 했었고요. 2차전은 사실 연장까지 뛰면서 불펜 소모가 양팀 다 되게 많았었다 보니까 선발이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내일 경기는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자, 근데 이제 내일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플레이오티 등판하거든요.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얘는 사실 좀 보더라인 피칭이 돼야 돼요. 보더라인 피칭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번 시즌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너무 심한 편이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평균 소화 이닝이 4이닝 정도 먹어주면서 조금 빠른 불펜 등판이 강요가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죠. 토론토도 최근에 뭐 타선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티에 대한 기대값은 가감 없이 좀 낮게 잡아줄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이 케빈 가우스먼 등판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릿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조로운 레파토리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9위도 괜찮고요.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까지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는 제가 템파베이 상대로 좀 털릴 수도 있다. 이제 떨공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은 팀이라서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플릿에 대해서 리그에서 뭐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가우스먼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좀 반등 가능성을 볼게요. 한 뭐 6이닝, 7이닝까지 먹어주면서 완벽도 가까이까지도 내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기대값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구간에서 토론토가 충분한 마진을 남겨주고 불펜 구간에서는 굳어지든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게임 정도로 봐줄게요. 토론토 승 내지는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핵심은 가우스먼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준다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휴스턴이랑 텍사스 경기 보겠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자, 양팀 1차전, 2차전이 모두 되게 접전 경기였는데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경기 내용 자체는 투수전으로 흘러갔었고요. 여기서 내일 텍사스는 우리가 수입은 좀 피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발디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좀 빠지면서 부진했었는데 최근 두 경기 보시면은 양키스 만나서 7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뭐 구속이나 구위가 다시 상승하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이발디가 우타자 상대 몸쪽 승부가 되게 좋다 보니까 지난 시즌 슈턴 만났을 때도 두 게임 나와서 13.2이닝 동안 1자책 0.68의 ERA로 상성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발디가 내일 잘 던져줄 것 같거든요. 뭐 6이닝, 7이닝까지 뭐 완벽투에 가까운 피칭 내용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자, 반면에 휴턴의 선발은 피터 램버트 등판합니다. 154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뭐 레퍼토리 다양하고 구이나 커맨드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사실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뭐 타율 26위, 볼넷 15위, 홈런 23위, 평균 득점 29위, 최근 5경기에서는 더욱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야수들의 타격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정이라든지 카토라든지 듀란이라든지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투수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불펜도 사실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5 언더 가능성만 언급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화삭 컵스 볼게요. 자, 이거 뭐 과감 없이 말씀드릴게요.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시즌 패디 신뢰할 수 없고요. 콜린 레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게임에서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타자 구장으로 분류가 되는 구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변수가 뭐냐면은 내일 이 화이트삭스의 홈구장 경기장 안쪽으로 좀 강한 바람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레이킹 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뭐 이제 스위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 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다만 이 컵스의 발사각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팀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람의 영향이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패디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장 컨디션에 대해서 감안해 봤을 때 컵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컵스의 선발은 콜린 레아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꽤나 뚜렷하고요. 원정에서는 5게임 나와서 22이닝 동안 16자책 6.55의 ERA로 굉장히 약한 모습. 좌타자 상대했을 때 직선 구종이 조금 많이 맞아 나가면서 조금 상성이 안 좋은 편인데 화삭이 이번 시즌에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굉장히 또 뛰어난 팀이거든요. 뭐 몽고메리라든지 무라카미라든지 피터스라든지 뭐 안토나치도 최근에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경기장 컨디션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를 굳이 다득점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이트삭스의 프렌이라든지 내지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멤버십 필요에 따라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